안녕하세요. 소형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제가 상간기법 올려드렸죠. 오늘은 상간기법으로 해서 라인을 딴 예쁜 장미화분에 채색을 하는 영상을 제가 오늘 찍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시간이 됐어요. 찍어 놓은 지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바빠서 편집하고 목소리 녹음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어제 영상도 그렇고 그렇게 됐네요. 자, 부지런히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흙은 300토고요. 300토로 바디를 만든 흙에다가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안에 갈색 화장토를 집어넣어서 말린 다음에 긁어냈어요. 그렇게까지 한 게 이제 상감 작업이고요. 저는 화분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채색을 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뭐 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나무 이런 거를 조각을 해서 거기다가 하얀색 화장토나 이런 걸 발라서 뭐 청자유를 바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이제 저는 화분을 주로 이제 저는 채색을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제 화분에 응용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상간 기법이고요. 밝은색 흙에 라인을 따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직접 붓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상감 작업을 해서 흑상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진한 색깔을 넣어서 상감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조각을 해서 흑유를 집어넣어서 흑유 닦기로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흑색이 밝기 때문에 굳이 화장토를 안 발랐고요. 이 흙 위에다가 바로 칠을 해 줄 겁니다. 보통은 초보를 굽고 나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가마가 없기 때문에 한 가마분에 뭐 100개 막 이렇게 들고 싸들고 다니면 깨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거는 초벌 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제가 하고 그리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면 초벌 후에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초벌 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하셔야 합니다. 화분이 덜 말랐을 때는 물감이 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흑색에 먹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칠을 해 주시면 되고요. 300토가 밝은 색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칠을 했습니다. 자,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1차로 제일 밝은 색깔을 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칠하는 방법은 약간 수채화 형식으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 그리고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와 제일 어두운 음영 부분을 찾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레드는 지금 요번에는 채색 굉장히 단순하게 할 거예요. 레드 위주로 해서 색상으로 칠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 부분으로 해서 잎사귀 칠해 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밝은색 칠해주고 있고요. 중간색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물을 덜 타서 조금 더 진하게 레드를 칠해줄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중간색으로 레드에 물을 타지 않고 진하게 꽃잎 안쪽하고 겹쳐지는 부분 위주로 해서 칠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음영 부분을 갈색으로 해서 붉은색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하고 제일 포인트 되는 어두운 부분만 살짝살짝 넣어줄 겁니다. 전체 다 넣어주면 꽃의 음영이 사라지고 뭉텅이가 다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포인트만 해서 진하게 칠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이게 흙이 마른 상태 위에다 바로 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거칠어요. 보통은 초벌을 굽고 그 다음에 뭐 물스펀지나 아니면 이렇게 물스펀지가 아니고 그 물사포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기물 위에다가 채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거친 느낌으로 해서 물사포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초벌 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흙이 생흙이에요. 생흙이다 보니까 그 위에 물감이 먹혀 들어가는 게 조금 거칠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쨍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깊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붓질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깊이감이 생기죠. 자, 지금 하얀색 바탕에 칠하는 것보다 색깔이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불에 구워 나오면 선명하게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00도 색깔이 어두워 보여도 실제로 구워 나오면 뽀얀 색이기 때문에 아이보리 같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이 화사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밝은 색으로 먼저 칠을 해 주고요. 자, 흙이 물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감이 얼룩이 쉽게 질 수 있기 때문에 붓질을 부지런히 해서 잘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몇 배속으로 한 거라 조금 빨라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루하실까봐 제가 몇 배속으로 했어요. 자, 꽃송이가 굉장히 동글동글하면서 이쁘죠. 전 이런 장미를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미 한 가지의 패턴만 가지고도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라인만 있었을 땐 약간 단아한 느낌이라면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화사하고 깊이감 있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레드에 물을 조금만 섞어서 두 번째 물기로 해서 중간 단계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쨍하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3번, 4번 나눠서 이렇게 색깔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진하게 쓰시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돼서 꽃의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이 색깔이 전혀 날아감이 없이 굉장히 깊이감 있게 잘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 가마에서 나온 화분들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이 하나도 안 날아가고 굉장히 깊이감 있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중간색으로 해서 지금 레드를 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꽃 중심 부분하고 꽃 안쪽에 겹쳐지는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을 레드 원액을 가지고 칠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제일 어두운 포인트만 안쪽에 줄 겁니다. 자, 기존에 제 화분들은 화장토를 발라서 그 위에다 채색을 한 거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눈에 확 띄고 화사했는데 지금 보시면 은은한 멋이 있죠. 이 흙 위에다 바로 칠하니까 이런 은은한 멋이 있네요. 자,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고 좋네요. 자, 지금 보시면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하면서 뭐가 달라진 거 보이세요? 일단 깊이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이쯤에서 고민이 되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꾸 칠하다 보니까 물감에 라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겹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르게 되면 이 라인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이 보일지 안 보일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근데 이게 사실 블랙으로 해가지고 검은색 화장토라고 하면은 아마 라인이 쨍하게 잘 나옵니다. 갈색으로는 사실 저도 처음 해봐요. 지금 맨날 검정색만 했거든요. 검정 화장토로 해서 집어넣고 흑 화장토 집어넣어서 했는데 색깔이 굉장히 쨍하게 잘 나와요. 라인이 선명하게 다시 드러납니다. 이렇게 라인이 물감에 묻혀서 들어갔어도 불에 구워 나오면 쨍하게 라인이 까맣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갈색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나올 것 같아요. 진하게. 웬만하면 채색할 때 라인을 살려두시고 라인이 안 묻히도록 칠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묻힐 수가 없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저는 그냥 칠을 하고 있어요. 걱정 없이. 불에 구워 나오면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감 작업할 때 이렇게 이 화장토만 살짝 벗겨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걸 모르고 그냥 확 벗겨내시고 그냥 흙을 확 이렇게 파여내셨다면 아마 라인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안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라인을 잘 하셨다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라인이 진하게 잘 이렇게 장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레드로 칠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칠을 해 주고요. 자기가 어디 칠했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마르면서 톤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뿌얘지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본인이 어디 칠했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당장은 잘 안 보여도 불에 구우면 또 쨍하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또 예쁘지 않게 나오는 거를 조심하려면 본인이 어디 칠하셨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로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 요즘 한참 화장토 발랐는데 화장토가 누렇게 변하셨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습해서 그래요. 아니면 흙을 덜 말린 상태에서 너무 젖은 상태에서 화장토를 발라도 흑색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장토가 누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너무 습한 곳에서 말려도 약간 흑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화장토가 하였었는데 바를 땐 하였는데 마르고 나면서 이제 누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결로 현상이 또 있어서 추운데 있었던 흙 같은 경우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흙에 약간 초록색 곰팡이 같은 이끼 같은 그런 게 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누렇게 변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작업하고 불에 구워 나오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어제 계셔서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걸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게 아니라서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알려드린 부분이라서 근데 아마 다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흙이 당황스럽게도 좀 안 쓰다가 이랬던 흙 같은 경우는 흙이 뭐라 그럴까, 화장토를 발랐는데 누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곰팡이 피듯이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근데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감도 쓰시다가 오래되면은 물감에도 약간 곰팡이 같이 막 그렇게 피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섞어서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불에 구워 나오면 원래 색깔이 제대로 나옵니다. 화장토도 하얗게 뽀얗게 잘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여기가 제가 말리는 곳이 좀 습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약간 누래지고 색깔 칠한 것들도 막 이상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불에 구워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또 오늘 또 팁 하나 알려드렸죠. 근데 이게 자주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많으실걸요. 저도 되게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어제 전화 주신 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셔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수다를 떨었네요. 자, 그 와중에 또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어머나 잘 안 보여요. 이게 웬일일까요? 화분이 이렇게 둥그런 화분은 들고 칠을 하기도 그렇고 이게 보여야 되니까 참 어렵네요. 자, 지금 어두운 부분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꽃잎 안쪽 부분하고 제일 겹쳐지는 부분하고 안쪽에 요런 데만 살짝 넣어주면 꽃은 완성이 됩니다. 자, 굉장히 은은하면서 약간 고급스럽죠, 색깔이요. 이 흙 위에다 칠을 하니까 이 흑색에 먹어 들어가는 이 느낌도 괜찮네요. 자, 요런 느낌의 300도는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300도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두색 칠을 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에 다크 그린을 섞어서 올리브 그린 색깔 나는 연두색을 밝은 색으로 칠해 줄 거고요. 중간에 초록색은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넣어 줄 겁니다. 자,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연두색 대신에 노란색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연두색을 칠을 하고 그 위에 초록색 물 10개 타서 칠할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라인이 없어졌죠. 라인이 없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밝은색 깔아주고 중간색 초록색 물 많이 섞어서 깔아줄 겁니다. 평상시에 하얀색 화장토 위에 칠할 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흑색이 약간은 올라오기 때문에 하얀색보다는 어차피 조금 어두워요. 이게 미색으로 나온다고 해도. 자, 이번에 다크 그린에 물을 넉넉히 타서 중간색으로 넣어 주고요. 자, 지금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물을 많이 섞었어요. 흙에 먹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조금 밝게 칠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 보고 괜찮다 하시면 조금 더 진하게 하셔도 된다 하시면 그린을 더 섞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자, 그리고 색깔 칠하실 때 한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말렸다가 칠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돌가루가 들어간 도자기 물감이라 젖은 상태로 계속 위에다 덧칠을 하게 되면 이게 밀리거나 아니면 뭉치기 때문에 떡이 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른 다음에 칠을 해 주시면 잘 펴서 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색이 연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다음 단계에서 청록색을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너무 밝아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칠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조금 덜 타서 다시 한번 올려줘 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하게 다크 그린에 물을 조금 덜 타서 중간색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우면 약간 황토색 빛이 나는 그런 초록색이 나옵니다. 불에 구웠을 때. 지금 보셨을 때 초록색인데 이 물감이 도자기 물감은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불에 구워 나왔을 때와 색깔이 완전 다른 물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물감이 지금 보시면 초록색인데 전혀 초록초록하게 안 나와요. 불에 구웠을 때. 그리고 이 초록색이 다크 그린만 쨍하게 썼을 때는 아주 새까맣게 타버린 듯한 잎사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쨍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밝은 색으로 연두색 칠하고 중간에 다크 그린에 물을 넉넉히 섞어서 중간 톤으로 맞춰 주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너무 밝아서 물을 덜 타서 한 번씩 다시 얹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청록색이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을 원하시면 청록색을 얹어 주시는데 다크 그린에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칠하지 마시고 중간 밑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살짝 넣어 주시면 불에 구웠을 때 그런 부분이 청록색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어두운 색 쓰실 때는 다크 그린에 레드를 섞어서 약간 붉은 갈색이 도는 그런 어두운 갈색이 될 겁니다. 아니, 어두운 초록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색깔을 많이 써주시면 역시 또 탄 듯하게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제일 어두운 부분만, 겹쳐지는 부분이라든가 제일 어두운 음영 부분에만 살짝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제가 작업한 거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이제 색깔만 조금 더 완성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거 없으셨죠? 우리 회원님들 맨날, 구독자님들 저더러 맨날 어려운 거 없다 그런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은 굉장히 쉬운 편이지 않으셨나요?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토가 아닌 흙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채색하는 그런 채색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불에 구워 나오면 굉장히 은은하면서 깊이감도 있을 거고요. 흑색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흑색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저는 사실 이런 느낌, 300도는 뽀얀 느낌이 좋아서 그냥 유약 처리 안 하고 그냥 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흑색이 뽀얗게 아이보리 색깔에다가 약간 점점점 요런 약간 이렇게 그런 철분 요런 느낌이 나서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단단하게 또 쓰기 위해서는 또 유약을 발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구독자님이 여쭤보셨죠. 300도가 저더러 유약을 바르는 기준이 있나 여쭤보셨어요. 딱히 기준은 없고요. 저는 그냥 채색했을 때, 이 색깔하고 흑색이 유약을 바르는 게 더 예쁘겠다, 안 바르는 게 더 예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유약을 안 바르면 흑색이 뽀얘가지고 미색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유약을 바르게 되면 그거보다 약간 촉촉한 느낌의 약간 연한 살구빛 또는 그런 색깔이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또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인형 화분이나 이런 거 구울 때는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굽는 느낌이 좋아서 유약을 안 바르고 구울 때도 있고요. 근데 또 인형 화분 중에서도 테라코타 화분 중에서 막 날개나 막 이런 거 얇은 것들이 있을 때 뭐 깨지기 쉬운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유약을 바르기도 합니다. 요 화분은 제가 유약을 발라줄 거예요. 느낌이 또 이쁠 것 같거든요. 자, 유약을 바르고 안 바르고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의 의사예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유약을 안 바르면 숨구멍이라 그럴까요? 이 기공이 더 많이 열려서 뿌리 활착에 되게 좋아요. 식물 심을 때. 그래서 보통은 토분 화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요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유약 안 바르면 그런 느낌이고요. 유약을 바르면 좀 더 단단해지겠죠. 아무래도. 화분 자체가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만 제일 이제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마무리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제가 부지런히 또 준비했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오늘도 이렇게 흙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자, 흑색과 대비되도록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흑과의 이 조화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상감 작업 라인만 있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색깔을 집어넣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죠. 이게 이제 불에 구워 나오면 라인이 선명해지면서 더 정교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